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알 시승기는 폭스바겐의 소형 SUV죠 T-Roc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Roc은 폭스바겐의 SUV 라인들 T로 시작하는 투아렉, 티구안 그리고 T-Roc으로 내려옵니다. T-Roc이 가장 동생은 아니고요. T-Roc 밑으로 T-Cross라는 더 작은 체급의 SUV가 있습니다. 국산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T-Roc은 소형 SUV급, 그래서 현대차의 코나라든지 기아의 셀토스 등과 비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크기 면에서는 T-Roc은 전장이 4m 235mm 4235mm이고요 차의 전폭은 1820mm입니다 그리고 차의 높이는 1575mm이고요 차 내부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휠 베이스는 2605mm에 해당합니다. 이런 크기는 방금 비교 드렸던 이제 코나에 비해서는 약간 큰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셀토스에 비해서는 살짝 더 작습니다. 차의 트림을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바퀴 사이즈가 다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가장 상위 트림 풀옵션 차량이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의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뒷 바퀴가 215에 50 R18인치 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트림, 그러니까 스타일과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바퀴 사이즈가 1인치가 줄어들어서 17인치입니다. 바퀴 사이즈가 다르고 휠의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트림을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트림이 있고 없는 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루프 랙 같은 경우에도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장 하이 트림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소소한 차이점들이 있지만은 T-Roc은 외관에서 차급 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T-Roc의 첫인상은 다소 좀 직선 위주로 되어 있는 차의 외양에서 독일차의 느낌들, 그러니까 기존 폭스바겐 차량들을 보면 좀 이렇게 이 차의 선들이 직선적이고 좀 단정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런 어떤 느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T-Roc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전적인 형태의 어떤 폭스바겐 차량에 더해서 약간은 좀 모던한 디자인들도 좀 군데군데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개등 역할을 하고 있는 이 LED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차의 후면부의 테일램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각진 형태로 뒷부분 돌출되어 있고 또 가파르게 깎여 있는 형상 같은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좀 고전적인 혹은 또 복고적인 레트로한 느낌하고 모던한 느낌이 좀 섞여 있어서 전체적인 인상은 뉴트로한 느낌을 주는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T-Roc이 개성을 가장 드러내는 부분은 아마도 이 루프 라인에서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소 이제 쿠페형 SUV의 느낌을 줍니다. 소형 쿠페형 SUV라는 어떤 그런 장르는 현재는 상당히 좀 인기가 많고 핫한 장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T-Roc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T-Roc의 디자인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뭔가 좀 유행을 앞서가고 그리고 어떤 첨단의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외양 디자인에서 어떤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그리고 다소 차급 자체가 대중성을 지향하면서도 이 디자인에서만큼은 좀 고급스러운 점들을 지향하는 부분들이 좋게 느껴집니다. 차의 기능적인 면에서 이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키를 지닌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작동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이 전동 트렁크도 차의 트림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모델이 있고 안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트렁크는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깊이감 있게 파여있는 느낌이고,
밑으로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서 밑에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고요. 트렁크 사이즈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골프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용도가 아주 좀 젊은 세대들을 겨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SUV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패밀리카의 감성보다는 레저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야외 활동, 혹은 도심 생활 속에서의 차의 어떤 그런 쓰임새, 이런 것들을 더 감안한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의 사이즈의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에 2열 좌석을 접게 될 경우에는 트렁크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크기가 큰 짐을 실을 때는 해치팩을 사용하는 용도처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T-록의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D컷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좀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포티한 느낌은 스티어링 휠에 이런 스티치 장식들,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소 그래도 스포티한 어떤 주행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관에서 이제 다소 보여주는 조금 더 고급 지향의 어떤 그런 디자인에 비해서 실내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대중성을 띈 차량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실내 소재들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사용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차의 대부분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차 같은 경우에도 가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레탄이라든지 좀 말랑말랑한 느낌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소재들을 좀 사용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T-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사용이 자제가 되어 있고, 대부분 어떤 플라스틱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체가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그런 그 심플한 어떤 느낌의 시트도 고급스러움보다는 좀 모던하다든지 아니면 실용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간의 어떤 그런 거주성 측면에서는 제 키가 177cm 정도가 되는데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은 적당한 편인데, 전체적으로 차의 어떤 그런 폭, 그러니까 180cm가 넘는 차의 폭을 고려했을 때 이 가로의 폭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런 중앙의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이 공간 자체가 많은 어떤 그런 그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크기는 아니고요. 단촐하게 컵홀더 2개와 물병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좀 그 젊은이들이 혼자 타거나 아니면은 이제 간간히 옆에 누구를 태우는 그런 정도의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디지털 콕핏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어 있는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형의 느낌이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봉은 좀 고전적인 형태의 기어봉이고요. 기어봉 옆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그 안으로 휴대전화를 하나를 충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는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열선 시트는 있는 반면에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T-록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옵션들은 없고, 뭐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옵션이 좋은 부분이고, 지금 이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개방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유리창은 닫은 상태에서 가림막만 여는 방식으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아주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옵션이고요. 이런 독서등이라든지 의외로 없을 것 같은 옵션인데 장착이 되어 있는 옵션들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통풍 시트 같은
기능들이 없는 것은 조금 국내 소비자들이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콕핏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 차의 어떤 부분들을 푸시할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디오, 전화, 차량의 상태, 그리고 트립 컴퓨터와 그리고 지금 보조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뉴 속에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그림 속에서 그림으로 이 IQ 드라이브라는 폭스바겐의 신형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터치를 함으로 해서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ACC를 지원하는 반면에 차량의 가운데를 몰고 가는 차량 차선 유지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로 이제 조정을 하는 시스템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주소를 입력할까요? 아니면 최근 목적지들 중에서 선택할까요? 혹은 경로 정보를 보시겠습니까?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 인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스바겐 전시장, 라인 2, 라인 2, 주변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 검색. 목록에서 관심 지점을 선택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은 꽤 인식률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대로 2열 공간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열 공간은 일단 파노라믹 선루프를 개방했을 때는 공간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의 이제 소형 SUV를 고려했을 때 이제 그 급한 상황에서는 물론 그 4인을 다 태우고 탈 수는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2열에도 이제 이 투존 형식으로 별도의 에어컨 공조기가 있고요. 무릎 공간이 지금 2열 등받이에 등을 딱 댔을 때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조금 약간 남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패밀리카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작다고 할 수 있는 사이즈지만 그래도 3, 4인용으로 어디 놀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또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간적인 실용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SUV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SUV와 세단의 어떤 중간에 크로스오버적인 형태를 많이 떠올리고 그렇다 보면 이제 해치백하고 장르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확실히 이제 소형 SUV라는 어떤 그런 특성이 해치백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실용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이제 골프랑 비교했을 때 T-Roc은 운동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능성이라든지 스타일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최근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폭스바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첫 차로 이제 폭스바겐 차를 이제 폴로를 탔었는데 그때 폴로는 역시 디젤 엔진이었고 3기통의 6단인가 7단 듀얼 클러치였습니다. 당시에 느낌이 그 듀얼 클러치 차를 처음 탔었기 때문에 이 어떤 자동운전 하는 자동차와 수동운전 중간에서 이 조석에서의 어떤 그런 꿀렁거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끼면서도 상당히 그 효율에 대해서 놀라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독일차를 첫 차로 접했을 때 그간에 이제 간간히 타봤던 당시에 이제 상황만 해도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비라든지 효율 그리고 이제 작은 어떤 그런 출력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그런 어떤 가속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차량들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꽤 만족을 하면서 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를 겪고 한동안 이제 판매를
이제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 터널을 이제 지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재기의 발판 일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량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죠. 예전 이제 디젤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정숙해졌죠. 그래서 이제 디젤 차량이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차에 이제 탔을 때의 떨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음과 진동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00rpm 이상으로 끌어올렸을 때 디젤 엔진 특유의 어떤 그런 둔탁한 소음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악셀 가까이 엑셀레이터 연결해 보면 지금 이제 변속기가 빠르게 반응하는 게 보이는데 풀악셀을 했을 때도 상당히 이 엔진의 질감이 디젤 차를 탔을 때 어떤 그런 시끄러움이 커지지가 않는 느낌입니다. 좀 다시 한번 이제 가속 페달 급가속을 해보면 소리가 좀 커지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듣기 싫을 정도로 뭐 왕 하고 커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책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디젤 엔진이 이제 확실히 이제 끝물에 온 디젤 엔진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성능이 개선이 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T-Rog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세 가지 트림은 모두 이제 디젤 모델 하나의 모델이 들어와 있고요. 4기통 디젤 싱글 터보 차저가 장착이 된 4기통 2.0L 디젤 엔진입니다. 그리고 구동 계통은 여기에 이제 7단 DSG, 폭스바겐의 이제 DSG 미션은 듀얼 클러치에 해당하죠. 두 개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구동 계통의 어떤 그런 첫인상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디젤, 효율은 좋지만은 다소 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가속의 느낌 이런 데서 좀 답답함이나 또 시끄러움이나 답답함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개선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조금 전에 파사트 GT를 이제 시승을 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형 SUV로서의 T-Rog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이 4기통 디젤 엔진이 보여주는 7단 듀얼 클러치하고 맞물려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구동계통의 성능은 초반에서 느낌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동계통을 통해서 보여주는 출력은 최대 출력이 이제 150마력이고요. 토크가 34.7kgpm이니까 대략적으로는 이제 350Nm이죠. 그러니까는 토크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중형차 이상을 이제 견인할 수 있는 토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출력은 이제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좀 저 RPM 구간에서 최대 출력이 터지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떤 그런 폭발적인 어떤 그런 가속을 보여주는 차량은 아닙니다. 제로백이 재원상으로 8초 중후반, 8초대일 것 같은데 실제 체감도가 그 정도가 되고요. 다만 초반에 이제 토크와 이제 출력, 마력을 끌어다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초반에 저속에서 이제 속력을 올라나갈 때 가속하는 느낌은 좀 경쾌한 느낌이 분명 디젤 엔진 특유의 경쾌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능, 그러니까 뭐 본격적인 뭐 레이싱 카도 아니고, 그리고 SUV이긴 하지만은 이 차가 뭐 아웃도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지향하는 차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반 SUV, 자기 라이프 스타일, 매일 데일리한 차로 쓰면서 주로 도심 위주의 주행을 하면서 이제 가끔씩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그 정도의 출력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실사용적인 구간에서의 이 차량의 어떤 그런 가속의 느낌은 상당히 경쾌하고 또 추월을 할 때 있어서 답답함 없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50마력이라고는 하지만은 소형 차급의 4기통의 2.0L 디젤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력이나 토크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장거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좀 태우고
태우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도 막힘 없는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정도의 출력적인 뒷받침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차를 타면서 이제 좀 마음에 들는 부분은 어떤 그 세지 않은 출력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어떤 그런 그 스포티한 느낌. 우리가 이제 독일 차를 탄다고 했을 때 독일 차에 기대하는 그런 성능이 있죠. 물론 티록이 이제 독일에서 엔지니어링이 된 독일 브랜드의 차이긴 하지만은 생산은 포르투갈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부 소재는 중국에서 가져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차이지만 이제 뭐 다른 데서 조립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디자인 면에서 분명히 어떤 유럽적인 감성을 주고 중요한 거는 이제 드라이빙의 이모션, 그러니까 주행 감각에서 독일적인 어떤 그런 느낌, 또 기존의 폭스바겐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어떤 그 주행 감각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주는 부분은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변속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엔진의 어떤 그런 출력을 이제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다소 낮은 출력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열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행의 어떤 이 딱딱한 이제 하체의 딱딱하다기보다는 단단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단단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소 이제 승차감에서 불리한 부분은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 이제 후륜 쪽에 토션빔, 서스펜션이 토션빔이 장착이 돼 있죠. 지금 티록도 토션빔이기 때문에 이 토션빔의 어떤 그런 주행 느낌, 토션빔이 주는 승차감은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든지, 혹은 이제 아스팔트 포장되는 길을 가더라도 살짝 뭐 노면에 이제 뭐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다든지, 혹은 노면의 상황이 이제 좌우의 어떤 높이가 좀 다른 어떤 그런 패인 길을 간다든지 이러면은 차체가 이제 개별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느낌, 양쪽으로 개별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일렬로 딱딱하게 이제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단단하게 하체를 잡아주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롤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차는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승차감 자체는 좀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 SUV에 적용되는 차량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특징들이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편인데, T-Roc은 그 중에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경쟁 차들이 이제 가솔린 엔진을 주로 사용을 하고, T-Roc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디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디젤 엔진의 어떤 그런 향상된 어떤 그런 정숙성, 그리고 반응성도 좀 향상된 것 같고, 그 반응성은 변속기랑도 관련돼 있겠죠. 이런 것과 맞물려 갖고 지금 이 T-Roc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승차감은 디젤 엔진이나 이런 어떤 그 마이너한 어떤 그 옵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승차감 자체는 좋고, 그런 어떤 기본기, 폭스바겐에 우리가 기대하는 기본기, 좋은 승차감이라든지 좀 야무진 어떤 느낌, 그리고 또 연비가 좋습니다. 디젤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15리터당 15km 이 정도로 탈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승차를 받아서 한 3일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이 엔진 게이지를 만약에 이제 또 5단계로 뭐 표현을 한다 그러면, 뭐 5단계로 표현한다 그러면 채 5분의 뭐 3, 4 뭐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0% 약간 넘게 썼나요? 이 정도면은 뭐 한번 주유하고 쓰는 데 있어서 제가 도심 주행도 많이 하고 또 외곽도 다녀왔는데, 한번 주유하고 일주일 넘게 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비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전동화로 가고 있고, 디젤 엔진을 많이 이제 퇴출시키고 있고, 뭐 또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왜 맨날 이제 디젤을 파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뭐 호구냐, 이제 떨이를 판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또 그거 반격하는 사람 중에는 이 유럽 차량 같은 경우에 가솔린 엔진에 대한
그런 인증이 한국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형식이 가솔린 차량을 유럽에서 만들어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면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다른 가솔린 차량들은 뭐냐 이런 반박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논란에서 어느 쪽이 맞다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전동화로 가고 있고, 뭐 가솔린이 아직까지는 대세이긴 하지만 한 상황에서 이제 디젤은 더 이상은 뭐 개발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회사들도 있고, 디젤 엔진이 점차 국산차 같은 경우는 트림에서 삭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디젤이냐 이런 반박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반박도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에 차를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차량의 성능이나 주행 질감 그리고 연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뭐 그런 효율성이 잘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아직도 디젤의 효용성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T-Roc은 폭스바겐에 기대하는 그런 기본기, 그러니까 주행 감각이 아주 뛰어난 뭐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주행의 기본적인 주행을 잘 하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을 주고, 또 다소 어떤 뭐 유럽적인 감성, 또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조금 또 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점들이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스타일 면에서, 디자인적인 스타일 면에서 이런 차량의 내부 같은 부분들은 조금 구형의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감각적인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은 제가 이제 뉴트럴하다는 표현도 썼는데, 조금 차가 이렇게 뉴트럴한 고전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또 상당히 좀 새 차 같은 느낌, 2017년도에 데뷔한 차량이지만은 또 한국에 갖고 들어와 보니까 차가 외양의 디자인이 그렇게 밀린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고 오히려 좀 소형 SUV에서 나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볼보의 XC40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도로 이제 프리미엄에 걸쳐져 있는 이제 브랜드인데요. 볼보는 볼보 차량을 탔을 때도 사실은 기본기나 디자인에서의 어떤 그런 클래식한 느낌들이 상당히 좋았고, T-Roc도 뭐 폭스바겐이 이제 볼보 정도의 어떤 그런 비슷한 판매량을 보이는, 볼보보다는 사실 많이 뭐 4위, 볼보와 폭스바겐은 이제 판매 순위가 거의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 볼보 정도의 어떤 그런 프리미엄한 감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니어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국산차보다는 확실히 감각적으로 차별화가 되면서 가격적인 매력도 있는 그런 점이 지금 T-Roc이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처음 구매하면서도 어떤 그런 감성적인 측면들을 차를 구매할 때 감성적인 측면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유럽적인 감성, 높은 연비라든지 이제 공간 활용도 이런 부분에서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3박자가 갖춰질 때 좋은 상품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T-Roc은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좋은 기본기의 차량으로서 수입 엔트리급을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